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4달 전 집을 나와 현재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준 친구 덕에 지금은 마음을 많이 다잡고 새 인생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공간을 떠올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와 2살 터울이었습니다. 보통은 자매들이 싸우긴 해도 사이도 좋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지만 저희 집은 달랐어요. 일방적으로 동생은 저를 무시하고 저도 그런 동생에게 질려 대화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랑 놀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를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는 상황이 어찌됐든 무조건 저에게만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언니인 저를 완전 무시했죠. 엄마는 동생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동생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엄마 마음에 들고자 노력을 해도 엄마는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화를 내거나 매를 드셨고요. 동생은 워낙 오냐오냐 자라온 탓에 버릇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인데 공부도 잘 안 하고 중학교 땐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출은 동생이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제대로 간수도 못하고 네가 하는 게 뭐냐고요. 모든 게 그런 식이었어요. 동생이 밥을 안 먹어도 내 탓, 동생이 공부를 안 해도 내 탓, 사고를 쳐도 내 탓이고 심지어 동생이 기분이 나빠도 내 탓이래요.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할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할수록 엄마는 저를 더 밀어냈어요. 동생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때도 심하게 엇나갔는데 동생이 가출을 하면 저와 엄마는 동생을 찾으러 나섰죠. 컴컴한 밤, 저도 어렸는데 저보고 동생 찾기 전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걱정되고 엄마도 무서워서 밤거리를 쏘다니며 동생을 찾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동생을 우연찮게 찾는다 해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요. 아이씨, 왜 왔냐고! 너 왜 그래 자꾸. 빨리 집에 가자. 안 간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야 이민영,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너 어쩌려고 그래? 뭐? 나 안 데리고 가면 엄마가 너한테 난리 칠까봐 그러냐? 그게 아니라 너 걱정되니까. 까고 있네. 네가 뭔데 내 걱정을 해. 네 걱정이나 해.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그때 화가 나서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동생은 그걸 보더니 더 깐죽대더라고요. 칠라고? 쳐봐. 나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민영이 나 때렸다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엄마한테 뒤져. 저번처럼 머리채 한번 잡혀볼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꺼지세요. 그럼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드려. 야, 이 병신아. 너 같으면 가출하면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나가겠냐? 야, 그냥 꺼져. 좋은 말 할 때.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동생 친구들이 낄낄거리더군요. 결국 제 말은 동생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집에 오면 엄마는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속상하다며 술을 막 드시다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자주 있어요. 네가 동생 잘 봤어야지. 네가 하는 게 뭔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 기나 죽이고 네가 민정이 기를 죽이니까 애가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 엄마 말은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동생 기를 죽이는 거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안 받아본 사교육이 없을 정도였어요. 미술이니 음악이니 발레니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엄마는 빚을 내서라도 시켜줄 작정이었죠. 반면에 저는 학원을 단 한 군데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 학습지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너무 깨지니
등골이 빠지니 저한테 엄청 자주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 또 말대꾸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요. 아빠는 어땠냐고요? 엄마가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시고요. 아빠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또 엄마는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이래도 구박, 저래도 구박, 집에서 완전 구박 덩어리였어요.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제가 원인인 것처럼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는데 제가 쓴 일기에는 엄마가 나한테 왜 그럴까? 나를 왜 미워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엄마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번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너 술 먹었니? 네, 속상해서요. 엄마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저도 엄마 자식이잖아요. 근데 왜 민정이랑 저랑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엄마는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거야? 아니요. 저 술은 먹었지만 멀쩡해요. 엄마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기껏 이 나이까지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야? 제가 자식이지 검은 머리 짐승인가요? 따박따박 말대답. 난 네가 이래서 싫어.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냥 네가 싫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싫어요? 그래. 엄마라도 자식 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싫어. 좋아지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야. 같은 자식이라도 민정이는 좋고 저는 싫으세요? 그래. 민정이는 안타깝고 보면 안 됐어. 근데 너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됐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엄마로부터 이유 없이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막상 그렇게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정말 죽고 싶은 기분이더군요. 그때 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결심이었어요. 그 후에도 저는 오히려 더 엄마의 애정에 집착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든 엄마의 눈에 잘 보이려 저도 모르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원래 갈 수 있었던 상위권 대학이 있었는데 엄마가 등록금 나간다고 싫어하셔서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하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마저도 싫어하셨죠. 저는 집에 손 안 벌리려고 대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용돈이나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그때부터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드릴 가방을 샀었어요. 그때 그 가방이 40만 원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정말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방을 받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야, 누가 이런 거 사오래? 촌스럽게. 누가 이런 걸 들고 다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야, 이거 바꿔와. 어디 사와도 이런 걸. 엄마는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모아서 선물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엄마한테 물어보고 살게요. 너는 기본적인 센스가 없니? 선물 같은 건 받는 사람 취향이 필요한 거야. 이딴 거 안 하니까 너나 가져.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가방을 환불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엄마에게 드렸죠. 그런데 막상 돈으로 드리니 엄마가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잘 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들은 고맙단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아, 엄마에게 돈을 드리면 엄마는 나를 좋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부터 월급을 받으면 제 필요한 것만 조금 빼고 다 엄마에게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평소엔 저를 싫어하셔도 월급날에는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저도 엄마의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던 터라 무리할 정도로 안 쓰면서 돈을 모아 엄마를 드렸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 갔냐면요. 동생에게 다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서 내내 놀았어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아주 풍족하게 잘 지냈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겐 뭐든지 다 해줬으니까요. 한 번은 동생이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며 차를 사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대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너가 차 할부 좀 해줘. 직장 빵빵하니 그 정도는 되잖아. 무슨 일이길래 차까지 필요한 건데요? 아, 비즈니스상 필요하대. 애가 필요하니까 저러지. 안 필요한데 사달라고 하겠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됐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가 돼서 동생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 그렇게 심보 더럽게 먹으면 벌 받아.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그러면서 한동안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할부까지 내서 동생 차를 사줬는데 동생 한다는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일은커녕 있는 돈마저도 날리고 집에서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줘. 너네 회사 자리 없니? 구멍가게도 아니고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서류 준비도 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로 민정이를 취업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이 회사 안에서 잡무를 하는 알바 자리를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거 조금 나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 기집애가 지는 고상하게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면서 나보고는 복사하라고 하고 커피 돌리는 일 시키고 완전 잡무 떠넘기는 거 있지. 동생이 이르자 엄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너 진짜야? 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직원 자리는 그렇게 못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일이라고. 너 진짜 못됐다. 동생한테 그런 일 시키니까 속 시원해? 엄마, 그 자리도 쉽게 들어오는 자리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놀고 있네. 네가 이렇게 동생을 무시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야. 민정이가 저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저도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간단한 그 일도 못해서 도망가는 앤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일 시켜준다 해도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 순간 저희 엄마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전에도 머리채는 잡힌 적 있지만 뺨을 맞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뺨을 부여잡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터진 입이라고. 너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한테 그딴 소리나 해대는데. 그 말에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딸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울부짖음을 들은 동생이 옆에서 픽 하고 비웃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이 정말 돌 것 같았죠. 너 웃냐? 야, 이민정. 너 이 상황이 웃기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저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탁자에 팔을 심하게 찧었습니다. 팔에는 찍힌 자국과 함께 피까지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너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서럽고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에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정말 한참을 운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몇 시간이나 멍하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은 제가 나가든 말든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심란한 기분으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가서 보니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제 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엄마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마 대구에 사는 이모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 줄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모한테 하는 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기집애가 지네 회사에 우리 민정이 불러놓고 온갖 잡일만 다 시켰다는 거야. 지는 우아하게 앉아서 컴퓨터 뚱땅거리면서 우리 민정이한테는 복사해와라, 커피 돌려라 그랬다는데 내가 민정이한테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기집애 때문에 우리 민정이가 기도 못 펴고 저러는 거잖아. 공부 좀 한다고 민정이 기죽이고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그 기집애 옛날부터 상장이니 뭐니 들고 오면 다 찢어발기고 싶었다니까. 내가 우리 민정이 뒤늦게라도 임신할 줄 알았으면 저걸 왜 입양했겠어? 입양이라니.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입양하라니. 솔직히 엄마의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그런 생각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 알지? 우리 아버님이 자식 안 놓느냐고 얼마나 나한테 닥달했니? 딸 좋아하시잖아, 우리 아버님. 내가 그거에 시달리다가 결국 보육원 가서 저 화상 데리고 온 거고. 처음에야 이뻤지. 근데 그 후에 민정이 임신하고 나니 저게 완전히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게 없었으면 우리 민정이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괜히 저거 들여서 돈만 더 나가는 것 같고 우리 민정이 괜히 기죽어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밖으로 도는 것도 저기 집에 싫어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하여튼 꼴도 보기 싫었잖아. 저는 방에서 그 말을 듣는데 여태까지 엄마가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해되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엄마도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정말 미웠던 거였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입양해놓고 막상 친딸이 생기니 제가 필요 없어지고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였어요. 혹시나 내가 친딸이 아닌가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엄마의 말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긋지긋 꼴보기 싫더니 돈 벌어오니 좀 낫다? 저게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나한테 주는 거야. 그게 제법 쏠쏠해. 내가 저거한테 월급이라도 받으니 파양 안 하고 키운 보람이 생기는 거야. 고맙다 한마디 하면 좋다쿠나 지 월급 주고 나한테 옷 사주고 건강식품 사주고 쟤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돈줄로는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 민정이 취업 자리 좀 알아봐 달랬더니 그딴 자리 준 거야. 내가 어제 그 기집애 머리 다 뜯어놓으려다가 겨우 참았다니까. 돈만 아니면 확 버리고 싶어. 솔직히 이만큼 키웠으면 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니? 진즉에 버리고 싶은 거 골치 아파질까봐 그냥 냅둔 건데.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한테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틀어막으니 정말 속이라도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그 후로도 이모에게 제 욕을 실컷 하더니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틈에 겉옷과 폰만 챙겨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 앞 벤치로 가 방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며 울고 또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봤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어라 노력해도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바라며 평생 의미 없는 소가리와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를 봐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지난날의 저를 생각하면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우니까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유일하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였어요. 친구는 한달음에 제가 있는 곳에 왔어요.
저는 친구를 부둥켜 안고 또 펑펑 울며 아까 엄마가 한 얘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제가 울자 친구도 저를 안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저보고 상처를 받았냐면서요. 그렇게 그날은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는 저를 달래주더니 말했어요. 네가 원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같이 살자고. 자기도 여자 혼자 살기에 좀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아니면 네가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라고. 저는 친구가 너무 고마웠지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저를 설득하더군요. 너 그런 사람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그 정도 이용 당했으면 됐어. 들어가서 짐 싸들고 나와. 너 불편하게 어떻게 그래. 차라리 고시원이나.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방 하나도 남잖아. 저기서 일단 살아. 그리고 돈 모아서 제대로 된 방 구해서 나가. 정말 그래도 돼? 너 괜찮아? 그래.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게 친구야. 그리고 나도 혼자 있는 게 가끔 무서울 때 있어. 너랑 살면 그런 것도 좀 낫잖아. 정말 고맙다. 염치 없었지만 당장 가 있을 곳이 없던 저는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상 예전처럼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짐을 가지러 집으로 갔죠. 집에 가보니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혀를 차시더군요. 잘한다. 이제 아주 외박이야?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제 짐을 넣었습니다. 월급은 다 엄마 드리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쓰고 생활해서인지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집 나가려고? 네, 나갈 거예요. 제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동생이 깔깔거리는 거예요. 미친다 진짜! 너 갈 데는 있니? 어제 집 나가더니 아무 남자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넌 줄 알아? 중학교 때부터 발랑 까져서 가출하고 남자애들이랑 동거하고 다닌 건 너잖아. 제 말에 엄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툭하면 나더러 네 동생 간수해라 어쩌라 했죠? 엄마도 어쩌지 못하는 저 망나니 같은 애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뭐? 망나니? 너 말 다 했어? 동생까지 난리치며 일어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속에 있던 말 다 퍼부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거 가지고 말 다 했겠어?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엄마, 아니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당신은 나 평생 딸로 보지도 않아 놓고 엄마 소리는 듣길 바래요? 돈은 욕심나서? 나 어제 아줌마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나 입양했다면서요?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나 입양해놓고 친딸 생기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평생 당신 눈길, 애정 한번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발버둥 쳤다고요. 근데 그거 다 헛짓거리였잖아. 내가 그럴수록 당신은 나 더 미워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한테 그게 할 짓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상처로 만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제 말에 엄마도 눈이 뒤집히더군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이거 말하는 거 봐! 부모도 없는 거 걷어서 이만큼 키워놨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툭 하면 그 검은 머리 소리 지겨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고작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거? 대신 집안일 나 다 시키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옷이며 신발도 제대로 안 사줬잖아. 게다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월급까지 그동안 따박따박 갖다 바쳤으면 솔직히 당신한테 믿지는 장사 아니지 않아? 저는 정말 악에 바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입만 떡 벌리고 어버버하고 있고 동생은 그런 엄마 옆에 붙어서 조잘거리더군요.
엄마, 쟤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대? 저는 그 말에 또 머리가 띵했습니다. 동생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다 알고 있었니? 제 말에 동생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걸 왜 몰라? 몰랐던 네가 바보 등신이야. 진짜 모른 거야.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두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 가족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휘청이고 쓰러질 것 같아서 겨우 침대 헤드 부분을 잡고 버텼어요.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았으니 나가겠다 이거야? 내가 이러려고 저걸 이 나이까지 키웠다. 내가 아주 내 발등 찍었어. 저도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따위로 살지 마. 천벌받아. 사람이 물건이야? 필요하면 갖고 오고 필요 없어지니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그따위로 사니까 당신 딸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뭐야? 멍청하고 예의 없고 참을성도 없는 데다 남자하고 돈만 밝히고. 저거 사람 구실 절대 못해. 당신한테 딱 저거 키우고 뒤치다꺼리 하는 게 맞는 수준이야.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앞으로 살면서 절대 죽어도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집 밖을 나가보니 친구가 차를 끌고 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엄마 집 가서 짐 들고 온다고 했더니 걱정돼서 회사에 반차 쓰고 와봤다면서요. 친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는 잘했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엄마나 동생에게서 톡이며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무슨 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요. 저는 처음엔 무시하다가 너무 짜증나서 나중엔 다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초반엔 울기도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럴 때 친구가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지나고 친구 집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엄마와 동생이 사는 곳을 벗어나 이렇게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전엔 계속 엄마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도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저라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미움받는 천덕꾸러기였다가 나중엔 돈이나 벌어오는 호구였겠죠. 그리고 제 사정 다 아는 친구도 그런 건 가족이 아니라며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너의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좋은 친구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또 친구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평생 잊지 않고 친구에게 두고두고 갚으려고 합니다. 친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게 미안해서 친구는 굳고 안 받는다고 해도 방세도 조금 내고 집안일도 되도록 제가 더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는 저랑 같이 사니까 퇴근하고 와서 술 한잔 하기도 좋고 영화도 같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다며 저만 괜찮다면 앞으로도 그냥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안할까봐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친구도 계속 혼자 살던 친구여서 불편할지도 몰라 저도 열심히 돈을 모으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겐 받은 도움이 너무 고마워 나중에 제가 돈을 다 내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앞으로는 제 스스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좋은 사람 만나면 제 가정 만들어서 소중하게 대하며 살고 싶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언제나 꽃길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